예,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시 부시장께서는 우호협력도시 세두시 방문으로 본회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울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밀양시의 MC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 담당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영상 기획감사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 담당관 신영상입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4년도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입니다. 미래사업 발굴 및 정책 조정, 평가 기능 강화 등 5개 전략 과제의 11개 세부 이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책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시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10페이지부터 세부 이행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대응 총력입니다.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응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계획 발표가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되어 시군구의 비혁신 인구 감소 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 기자회견 등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남도의 이전 대상 직속기관 및 사업소 유치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와 경남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이전 방안이 마련되면 전략적으로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추진단을 재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굴 개선하여 대민 만족도 향상과 행정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2020년 4분기부터 분기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총 107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양국 배송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등 14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회 개최와 사례집을 발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 체감형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핵심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한 협업 제보팀 운영입니다. 확장성 있는 사업 추진과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2017년부터 협업 제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내권 관광 상권 활성화팀을 비롯한 23개 부서가 참여하는 6개 제보팀을 운영하며 연계협업 91개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 주재 제프팀별 추진사항과 정점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는 중간보고 실시와 제프팀 자체 현장회의와 부서별 협업사항 검토 및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팀별 업무 공유를 위한 보고회와
선진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실적 발굴과 업무 협의 등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시정성과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도비 및 지방교부시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국도비와 우리시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우리시의 주요 재원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안정적 확보는 필수사항입니다. 이외 추경 기준 1조 2,710억 원의 교부세와 국도비 등을 확보하였으며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예산 확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예상액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결산 추경 시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 등의 유보액 활용과 집행부진 사업비 반납 조치 및 불응액으로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 기조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 발굴을 강화하고 정부 및 도 예산 승기보다 한 발 앞선 전략적 대응으로 국비 사업을 확보하겠으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과 자주전 확보 노력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및 청년 문화 조성입니다.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 활동을 전개하고 부패 방지 시청 및 반부패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위험 사전 차단과 예방을 하겠습니다. 9월 기준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등 11개소에 사전 예방 위주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읍면동 감사 이행 실태 점검으로 감사 실효성 확보와 선례를 답습하는 행정 형태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청렴 릴레이 방송, 부패 상황 신고 모의 훈련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직속기관 및 보조단체와 시설에 대한 특정 감사 수행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생산적 감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법무행정기능 강화 및 소송 업무 적극 수행입니다. 자치입법의 적극적 지원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논리를 확보하여 소송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쟁송사건은 103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51건이 계류 중이며 자치법규는 총 1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75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해소하고 37건의 등록 규제를 정비하는 등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규제의 혁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소송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남 일반 산업단지 입주 예정 14개 기업체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위에 처리를 하였으며 자격농민 농지, 다자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선제적으로 찾아 환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인 전국 89개 시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규 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기초개정과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강력개정으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2024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와 경남도의 지원계획에 적합한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단의 현장 방문과 대면평가 등의 평가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2022년 지원 결정한 사업에 대한 계속경 사업에서 경남도 전체 91억 7천만 원 중 88억 4천만 원을 우리시가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올해는 기초 96억 원, 강력 75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국가산단 내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청년행복누림센터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2025년 투자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과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는 만큼 행안부와 경남도의 지원 계획에 따라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인구정책 운영 및 시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리시 인구 감소 추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과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3년 올해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시 인구 감소와 정규 여건 개선 등의 주요 사업을 반영한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인구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 수립하였으며 전입지원금 확대 운영과 동시에 각종 지원금의 중복 지급 방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시 주요 사업을 반영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주요 인구 증가 시책을 지속 운영하고 탈시군 사례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인구 정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정책 역량 향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소요에 대응하고 우리시의 혁신적 성장에 필요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직원들의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024년 신규 사업입니다. 정부와 경남도의 업무 트렌드 파악을 위한 명사초청 특강과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연이에 개최하여 직원들의 상급기관 정책 방향성 이해력 제고 및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경남연구원과 연계한 전략사업 발굴로 국도정 현안 과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신규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준비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인식 개선과 우리시 인구시책의 시민공감대 제고를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이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의 날 기념 행사와 문화재단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공모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 저출생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와 인구정책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시정주의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기관 이전 대응 총력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시는 어떤 공공기관이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지 혹시 추진하고 싶은 공공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14개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해서 그 중에 7개 핵심 유치 기관, 희망 기관을 설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7개 핵심 기관은 첫 번째로 한국나노기술원, 그리고 이제 한국환경보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수자원 도사기술원, 차세대 수치예보 모델 개발사업단, 한국문화재단 등 7개 사업을 저희들이 기관을 유치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7개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나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을 우리 시만 추진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타 시군구보다 더욱 더 치밀한 추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공기관 유치를 하나 이상은 꼭 미나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및 지방 교보세 전략적인 확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만 해도 9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상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부 세입이 59조 정도 감소가 돼서 이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감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시된 교부세 감액을 보면 이제 보통 교부세가 한 763억 정도,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가 한 50억 정도 해서 813억 정도 감액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 방안으로는 이제 감액 대비해서 유보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해추경 대비해서 보통 교부세 한 104억 정도를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정교부금 93억, 부동산 교부세 123억, 예비비 85억 정도 저희들 한 405억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 불용액 한 18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집행 부서별로 집행 부진 사업비를 저희들이 또 이번 결산 추경에 반납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수입 노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나 체납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이제 공유재산 등 내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감액되는 교부세에 대비해서 이렇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전체 이 삭감을 한다면은 우리 시만 따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예상됩니다, 사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해가지고 예산 삭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방금 답변을 하셨고,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을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삭감이 된다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840억에서 줄어들더라도 불가피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곳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적 보장이라든지 이쪽의 예산은 최대한 예산 삭감을 작게 하고 다른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면 그런 방안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세워가지고 민생에 최소한의 불이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방교부세가 이제 경남도에서 이제 한 4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교부세에 대한 보증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을 대비를 해서 교부세가 급격하게 한 7, 8년 전부터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비율별로 감액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제 올해는 한 810억 정도가 이렇게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지금 한 500억 정도가 이제 감액될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튼 신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밀양이 앞으로 나아갈 일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기획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이 병전 대결 위해서라도 기획실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정의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 역량 강화를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판단에는 이제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소하고 있는 요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연령별로 보면
그 전출이 제일 많이 되는 인원이 자연 감소 외에는 이제 10대에서 20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 지금 30대부터 해서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60대는 지금 전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도 보면 저희들 자연 감소가 이제 마이너스 85명인 반면에 그 지금 이동 증감은 55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입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이제 자연 감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제 우리 밀양이 뭐 이렇게 계속적인 뭐 성장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맡은 형식으로 이렇게 도시가 구성되어 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뭐 이렇게 학교라든지 그리고 이제 의료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안정된 고급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필요한 게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부터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저희들한테 따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면 시가 발전하는데 이렇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실장님 정말 정확하게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기존에 지금 우리 밀양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출생할 수가 적고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비율이 역삼각형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앞으로 밀양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되고 밀양시가 이대로 간다면은 10만도 무너지기가 쉽지 않다. 금방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교육과 의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유입되고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교육이라든지 이게 부분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30일 날 제가 5분 자유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자유특구 이 부분에서 우리 밀양시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밀양에서는 아이큐움이라든지 온종일 돌봄 시스템, 다음에 뭐 경남 교육진로교육원이라든지, 다음에 밀양고등학교와 밀양여고에 또 우리가 스마트 그린 학교를 해서 300억 이상 또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밀양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과 잘 또 협의해서 이렇게 간다면은 경상남도에서 진주와 밀양이 가장 유력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볼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밀양이 1순위로 해서 시범적으로 교육특구가 자유특구가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좀 도전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의정 의원님 질문에 뭐 답변을 제가 어떻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참 이야기하기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 밀양이 전체적으로 도 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역효과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뭐 공모를 신청한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 도나 도청 직원들이나 도의 의원님들도 밀양이 왜 사업을 많이 가져가냐 이런 식으로 그런 반문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물론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은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는 강력 개정 사업도 이번에 저희들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초 개정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오늘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 26개 이제 저희들 그룹에서 저희들이 이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북 경남 지자체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 유일하게 S 등급은 이제 경북 의성이 받았고 A 등급은 경남에서 우리 밀양만 유일하게 A 등급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같은 비슷한 사업을 공모를 요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더 반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부족한 거는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런 홍보를 하는데 같이 영향을 보태주시면 밀양이 또 좀 더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사업에 우리 시가 당선되는데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응모하면서 당선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게 뭐 도나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정책 사업에 맞춰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맞춤형 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도에서는 항상 뭐, 시군별로 균등하게 주고 싶고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또 잘하는 지자체에는 또 시군에는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역설을 조금 필요하셔가지고 잘하는데 더 잘 줘야 되죠. 못하는 데는 또 조금 페널티가 가듯이 잘하는 지역에는 더 투자를 가감히 해서 그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피력하셔가지고 끝까지 밀양시가 그래도 경남에서 가장 투자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기획했던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서기혁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로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을 보면은 107건 발굴해서 완료는 14건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추진 중, 장기 검토 이렇게 나오는데 발굴이라는 거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찾아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완료된 이 실적이 너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임교 그 인도 부분 경사로가 급격히 심해서 제가 몇 번 그 시정 요구를 하고 했는데 혹시 그 진행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서기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에서 저희들이 원래 107건을 발굴해서 14건은 이렇게 완료를 했고 5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검토는 이제 부서별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소관이 아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이제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고 그 서기 의원님 말씀하신 예린교 입구의 그 이제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공문도 보내드렸지만은 건설가에서 그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일단 그 개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기 이제 뭐 공문으로 정식적으로도 했지만은 저희들 유선상으로도 건의를 하고 해서 그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부서에서 뭐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정황을 별도로 한번 알아서 개인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국토관리청에 진행되는 대로 지금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은 위험하고 그걸 빨리 시정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고 보면은 사실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장애인들 그 다니기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뭐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인데 가능하면 빨리 시정하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거는 지금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진짜 경사가 너무 심해서 불편하고 특히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이렇게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소관 부처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 또 그런 또 협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여행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그 19페이지에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정책 역량 향상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경남연구원 연계 전략사업 발굴해가지고 연 1회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어떤 신규 사업을 통해서 기대 효과가 신규 사업 발굴, 공모 사업 준비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남연구원에 2023년도에 저희들이 5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그 5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밀양시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경남연구원이 대표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는 정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1차 때 저희들이 5천만 원을 할 때 이제 은인 일부에서는 또 1억 정도 해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경남연구원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어떤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이런 정보도 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저희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5천만 원 정도 더 늘려서 이렇게 1억으로 출연을 할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마다 어떤 국가정책 사업이나 소정책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향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도 보면 이제 그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전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튼 그 정부에도 2차 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4월 총선 이후로 지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명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역량에 좀 한계도 있고 해서 경남연구원 같은 이런 좋은 기관을 통해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기대 효과에 보면은 신규 사업 발굴, 공모사업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들이는 사업비를 들이는 만큼의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좀 세밀하게 잘 챙겨서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은 특히나 많은 계획과 그걸 해서 이래가지고 좀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대 효과만큼의 이 사업비가 들어지는 만큼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이 최근 한 10년간에 한 1조 원 정도의 공모 사업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부서별로 또 TF팀을 만들어서 협업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6개 TF팀 중에서 이제 91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규 사업 발굴도 물론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사업을 좀 더 굳건히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까지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시는 게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은 밀양시 하영삼 시설관리 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하영삼입니다.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 기본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신규 수탁 시설 운영을 위한 체계적 조직 관리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단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통합관리소를 포함해서 9개의 신규 시설물을 수탁하였습니다. 시설 증가에 따라 올해 5월 조직 개편을 통해 신규직 33명, 경력직 9명, 총 42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하남 지역 상생 복합문화센터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신규 시설물을 수탁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신규 시설 수탁을 위한 조직 진단을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서 내년 2월까지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2025년도 쓰레기 소각장 등 신규 수탁시설 대비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중장기 인사조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 있는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경영평가 실적 나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은 공단 출범 후 매년 꾸준히 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평가 결과는 88.41점으로 10개의 환경시설형 공단 중에서 5위의 성적이며 1위 기관과는 4점가량의 근소한 점수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추진 계획으로는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더하여 타 기관과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미흡한 지표는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새로운 신기술, 신공법 발굴을 통하여 우수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재난 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공단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사후 인정 및 재해 우수기업 인정 획득과 함께 하반기에는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신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설별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2개소 인정 획득과 밀양김해 양산지역 협의체인 안전문화 실천추진단과 함께 시민안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도 조직 변화에 따른 안전시스템 운영체계 재정립과 사고 예방체계 고도화로 무재해 공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79페이지 ESG 경쟁력 확보와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는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과 만능수리공 봉사단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하수처리약품 무상 공급 체결과 기술 공정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과 기술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친환경 경영과 사회공헌 경영, 윤리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기계설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공정 개선이나 설비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과 기술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직원과 고객 대상 소통 확대와 서비스 향상으로 CS 우수 공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고객 만족 서비스 메뉴를 제작 비치하고 민원 응대 훈련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직원 만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과 시민의 요구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국내 유일한 우주 의열 특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밀양 아리랑 우주천문대와 밀양 의열기념공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영남권 대표 문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우주천문대는 지난 주말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었던 제4회 외계인 대축제 행사에 약 1만 800명의 관람객이 방문을 하였으며 11월 현재 연간 7만 5천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의열기념관 역시 공모사업을 통해 밀양만의 특화된 역사와 문화 콘텐츠로 밀양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추진 계획으로는 과학문화 행사 확대와 의열단 창립 105주년 기념 행사, 청소년 해외 과학관 탐방 프로그램 및 전문, 과학, 의열 등을 접목한
시설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으로 밀양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힐링은 밀양에서라는 밀양 아리랑 오토 캠핑장 활성화입니다. 아리랑 오토 캠핑장은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전국 최고의 캠핑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 캠핑장 자동 출입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 제공은 물론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자전거 대여 사업,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공동 주최한 별 볼 일 있는 과학 캠프 행사, 밀양소방서와 협업한 소방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가 있는 캠핑 주간 프로그램으로 마이그린홈 환경 콘서트 개최 등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지압 산책로 설치, 수국 동산 조성, 어린이 대상 물총 서바이벌 행사와 성인 대상으로 가을 요가 체험 행사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전국 최고의 캠핑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 스포츠센터 외 5개 시설을 이용하여 수영 강습, GX 프로그램, 배드민턴 강습, 전문과학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니즈에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직원들의 재능을 살린 강습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기관과 학교,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대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우리 공단은 환경시설형 공단으로서 맑은물관리센터 4개소를 포함해서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 시설 등 약 190개소의 환경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 공단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통해 밀양 하수처리 시설 유입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수질 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으며 설비 개선 노력을 통해서 혁신 시제품 시범 사용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개선과 기술 혁신을 통해 동력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 최신형 원격 제어 시스템 설치를 통해서 전 시설 감시 제어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기존 밀양 맑은물관리센터의 설치 사례를 모범 삼아서 삼랑진, 하남, 무안 맑은물관리센터에도 실시간 유입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 관리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신사의 밀양 테마파크 및 나노 공공 폐수 처리 시설 등 신규 수탁시설 안정화 추진입니다. 공단은 선사의 밀양 테마파크 통합관리사무소와 스포츠파크를 지난 4월에 수탁하였으며 나노 산단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은 지난 5월에 수탁 후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시운전에 참여 중이며 나노 완충 조류 시설에 대해서도 내년 4월 수탁 후 정상 가동을 위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와 생태관광센터, 고산습지센터 등 신규 수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수처리 전문공단에 걸맞게 공공폐수 처리까지 법정 수질 준수 이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범시민 환경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과 내년도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단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과 더불어 내년에도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 과학, 역사, 문화체육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페이지입니다. 운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기형 자산 관리 시스템에서 무선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예산, 인력, 시간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체계적 자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팀 지출결의서 수기 결제형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공단 조직 확대 및 예산 규모 증가에 걸맞는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수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름 보니까 야, 우리 한 5개, 6개 읍면을 관리하는 정도로 너무 방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또 밀양시 시설을 위해서 또 그만 고생하신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드리겠는데 우리 농어촌 관광단지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위탁 동의안 절차는 우리 행정 절차는 다 마쳤지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계약을 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거기 야구장 내면하고 축구장, 풋살장 이 부분은 지금 수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관리사무소도 지금 수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를 해서 지금 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검한데 그 우리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우리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지금 환경 부분에 이게 전부 다 지금 통합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7개가 있는데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청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통합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 며칠 전에 한번 우리 거기 농어촌 관광단지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청소한다고 야단이던데 보니까 바깥에 기목나무가 그 큰 나무도 지금 고사가 돼 있고 그거 뭐 주사기 꽉 꼽아놨던데 그러나 특히 보도블록이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이게 내가 미래전략과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드리는데 보도블록 보면요 엉마입니다. 엉마. 내가 해도 제가 초래농사지도 그 정도는 내가 보도블록 갈 정도로 너무 엉망일 때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받을 때 시설관리공단 인수할 때 확인해서 조금 준공시기가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받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야 본부장 직원분들께서 좀 철저히 좀 살펴갖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박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염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전에 그 시설 점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그 사업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입장차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완벽하게 우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미래전략과 협의를 해서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또 미래전략과에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의 기존에 우리 야구장이 가옥 야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따가 우리 농어촌 관광단지에 야구장이 시설됨으로써 아마 동계훈련소로 좀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부산의 모 대학하고 MOU 체결 전임 이사장 때 MOU 체결한 적이 있죠. 예, 질의에 답변됐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곡 야구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에 있는 모 대학하고 MOU 체결해서 아마 그 대학이 가곡 야구장에 아마 동계훈련을 뭐 2년인가 한 몇 년간 우리 밀양 가곡 야구장에 동계훈련을 왔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우리 농어촌 관광단지 야구장을 준공함으로써 그 모 대학에서 동계훈련을 관광단지에
동계훈련을 하고 싶다 하니까 벌써 티오가 다 찼다. 예약을 다 받았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예약을 받을 때 공고를 내서 하는지 아니면 야매를 하는지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하는지 단체를 통해서 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스포츠파크가 지금 이제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면은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각종 뭐 전국 대회라든지 도대, 시도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지훈련이라든지 동계훈련, 유치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계훈련 유치라든지 전지훈련 그 다음에 각종 대회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회를 잘하기 위해서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대회 부분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우리 농촌관광단지 동계훈련으로 중고등학교 야구팀 4팀을 안 받았습니까? 예, 지금은 그 11월 10일부터 지금 대회가 지금 다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 대학에서 하고 싶다고 10월 달에 10월 초에 공문을 보내고 하니까 지금 벌써 4개 우리 밀양야구협회에서 뭐 홍보 활동을 하면서 전지훈련으로 가능하다 해서 벌써 4개 팀을 저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예. 연말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대회에 이제 이게 먼저 이제 대회가 아니고 동계훈련 장소로 벌써 배당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11월 11일부터 지금 대회가 돼 있고 동계훈련은 미리 또 사전에 예약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사전에 예약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고를 내서 했는지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받았는지 그걸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공단에서 이제 일정 조율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동계훈련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다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훈련 그 팀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받아갖고 시설관리공단 넘겨줬다. 아니, 우리는 그냥 일정만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행사에 맞춰서 이제 행사가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시설 관리를 하는 게 공단의 역할이고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 동계훈련 4팀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구장에. 그걸 체육진흥과에서 받아갖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습니까? 그렇지, 일정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럼 요 부분은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대회의 구체적인 부분인 접수라든지 일정 조율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선사의 밀양 테마파크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그 시설 관리를 위탁을 받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까지 무조건 준공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여러 번을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11월 말까지 준공을 무작정 앞당기는 이유가 뭔지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개장을 내년 3월로 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은 제가 볼 때는 11월 말까지 준공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재촉을 하고 준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한 부실이 있을 거고 또 그 부분 부실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다 보면은 또다시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게 당초는 원래 6월 달에 준공이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우리 조직 진단이라든지 인력 배치 관계들을 5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 지연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정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설을 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배치되고 나서 시설 점검을 통해서 수정하고 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미래전략과에 건의를 하면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최대한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운영은 2월, 3월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 앞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곧 준공을 앞당기는 것만의 정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시점에서는 준공 시점까지를 제초고 말고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안전이라든지 다음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탁자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 그런 건의를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무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앞서 보고도 했지만은 실시된 그 제4회 외국인 대축제가 정말 성황리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마 국과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그쪽으로는 가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왜 이걸 느끼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의회에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원이 많이 왔다는 거죠. 이 주차는 공설운동장하고 시청 또 다른 쪽에도 이렇게 주차를 시켰습니까? 예, 메인은 시청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우리 체육 스포츠센터 위주로 중심을 가지고 버스 운행을 했습니다. 그 찾아온 인원수도 제가 문의를 하려 했는데 아까 1,800명 정도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에 나눠서 그만큼 온 겁니까? 아니면 이게 통계학적으로 온 인원만 이야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더 왔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이제 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사전 예약제를 받았습니다. 사전 예약제 인원 신청한 인원이 한 5,100명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개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정 인원을 한 게 1,800명, 지난해보다 더 많이 왔고 특히 이제 좀 이게 고무적인 게 전체 우리 관내가 18%, 나머지 관외가 82%입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많이 왔고 특히 또 특이한 사항이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한 4.5%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온 부분들은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우리가 합니다. 그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은 연인들이 사실은 4.5%라는 부분들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개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매우 만족이 거의 58%, 그 다음에 만족이 32%에서 한 90% 이상이 만족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인기 있었던 부분은 특히 이제 미랑만의 이제 특이사항, 외계인 관련 체험 부스, 이 부분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우리 박물관 쪽으로 이렇게 부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진입로에서 오르막길이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제 좀 더 안내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명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0% 이상이 만족을 했고, 특히 외계인 축제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 분류를 보면 가족 단위가 거의 3, 4명의 가족 단위가 거의 90%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연인 부분들이 4.5%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특이사항인데, 향후에 내년에도 할 때는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행사가 잘 진행됐다고 이렇게 뭐 칭찬을 하니까 주사장은 어디 또 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 모든 대답을 질문할 대답을 미리 다 하셔버려가지고 더 이상 질문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그 질문을 다시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야간에도 이렇게 보니까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 이 개방을 하는데 우주천문대 그 외국인 축제 밤에 보는 그 별이 보이든 안 보이든 어제 날씨가 좀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에도 엄청난 그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그 잘한 거는 잘한 것인데 앞으로 개선되거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부서별 좀 심도 있는 체계적인 어떤 설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만족도 조사 내용에 보면은 그 야간 부분, 야간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행사가 좀 더 확대되고 이제 좀 크게 할 경우에는 우리 박물관 주변에 야간 행사에 외계인 형상을 하는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5분 행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내년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간적인 인원으로 그만큼 온다면은 뭐 아리랑 마라톤 이제 축제보다는 작지만 엄청나게 온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주차 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외부인들이 있었을 것이라 이런 우려도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그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 우리 시청에서 관광버스로 이렇게 관광객들을 실어 날랐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차후에는 더욱더 그 외부인들이 더 만족을 90% 만족을 했다지만 100% 만족을 하긴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한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정말 이 당일 코스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밀양 시민을 생각을 하고 우리 밀양시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1박 2일 체류형으로 되었다면 물론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관광진흥과라든지 체육진흥과 아니면 문화예술과 이쪽으로 해가 다른 행사와 연결을 해가지고 꼭 무료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료화를 하더라도 이만큼의 오는 인원이 1박을 하고 간다면, 체류형을 하고 간다면 우리 밀양시에서 느끼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 체험, 그건 엄청 말할 수 없을 그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단독으로는 아마 할 수 없겠지만 타 부서와 협력부서와 주관부서와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노력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금방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좀 이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우주천문과학 이게 행사가 우리 국내 유일하게 우리 밀양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 전체 과학 전문 행사 관련해서 최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정무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대로 농민들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 판매 이런 부분들도 관광진흥과하고 좀 이렇게 체계를 해서 그다음에 지금 밀양물산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잘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국장님 출신이라서 답변도 잘하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숙소도 이런 티켓을 유료화한다면은 숙소도 좀 할인될 수 있는 이런 숙소까지도 우리 시에서 안내를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도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허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웅입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 87페이지에 관련해서 본부장님,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관과 주체를 갖다가 어디서 하죠? 예, 여기서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물론 이제 시청에 관련 과하고 또 연계를 하고 관련 단체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고 관련된 과와 또 이렇게 단체와 협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정말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 시설을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런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수적인 부분들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갖다가 이렇게 위탁한 이런 걸 최단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일을 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장애인 부분들도 있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과에서 장애인 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들 또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또 사업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중복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이런 사업들을 중복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과에서 입안을 하면은 이 시설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협조만 해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환경인식 개선대 보면 환경음악객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환경정책 파트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겠지만은 주관 주체 부분들을 보면은 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이런 부족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부수적인 일을 갖다가 많이 벌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공기업에 와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만은 이 공기업의 기업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전진을 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지역민과 같이 하는 지역 상생 가치 실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여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만은 사회적 약자들이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는 그 사회적 약자를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기업의 기업 가치 실현 중에서 ESG 경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사회적 배려, 사회적 공헌도 이런 부분들의 공기업의 가치 실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설 관리만 하면 잘 되지만은 이는 또 기업의 가치 실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렇게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은 정책을 담당하고 사업 진행 부서에서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사업 부분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분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업을 갖다가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인식 개선도 환경부서에서도 해야 됩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 처리장과 관련된 이런 관리를 갖다 하다 보니까 환경인식 개선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파트과가 있고 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육 부분들은 있으면은 체육과에서 협회나 단체와 주관을 갖다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 위주로만 이렇게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시간적으로 또 시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직원들도 이렇게 예를 들면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자꾸 이런 걸 벌리면서 인원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정책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일정 부분 이런 일들이 자꾸 시설관리공단 넘어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면은 과에서 해야 되죠. 근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분산돼 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파구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자범이 협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자범이 수차에 걸쳐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하절기, 동절기에 골프를 치는 그런 시간대, 그 다음에 올여름에 물을 공급하는, 여름에 공을 치다가 상당히 덥고 목이 갈증이 생기면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또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까지.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을 중단시킨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본인이 판단할 때는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모든 일을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골프를 치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렇게 통보를 하는 그 방법이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한다 해서 파골프협회에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다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물을 다시 공급하는 그런 일도 생겼고 또 이번에 경남도체 임원들이 치는 골프 시간을 오늘 11월 6일 날 월요일이 휴장날인데 어떻게 해서 결정된지는 모릅니다. 그걸 치는 것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친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 연락을 하고 결국에는 시장님 만나서 치는 쪽으로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협회 관리공단에서 본인이 판단해 볼 때는 관리고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모든 협회 팝골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합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돈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팝골프를 치는 주민들한테 받는 돈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5만 원을 받고 협회는 협회대로 또 3만 원을 받고 이게 그렇게 이원화돼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원래 이 파크 골프는 몇 년 전에 협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골프장 짠디를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모든 관리를 시설 관리로 넘겨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넘어간 이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골프장 관련한 모든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모든 하는 어떤 사업의 그런 주체도 다 운영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협회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서 뭔가 좀 방안점을 찾아야 되겠다 싶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환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회원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에서 하는 대로 또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은 거의 또 따라주는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요즘은 개인의 한 목소리가 워낙 이게 이제 다양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지켜가는데 상당히 좀 에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조례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 조례 위에 이제 뭐 각 시설별로 이용하는 시설 이용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들이 제대로 우리는 공단 측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계속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켜가는 게 우리 공단의 가장 큰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희망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백인 백색에 다 맞춰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지켜가려고 하는데 그 기준마저도 사실은 상당히 좀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학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 협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구장이고 자기들 시설이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우리 공단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면은 가장 무난한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목소리가 다양하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단에는 큰 기준을 지켜서 그 기준을 계속 꾸준하게 좀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크골프 협회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파크골프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합이라든지 어떤 운영하는 면에서 협회하고 좀 의논을 해가지고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 마쳐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 의사진행 10분간 정해고자 하는데 있는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것은 10분간 정해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미화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2024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2024년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입니다. 자조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정 구현을 정책 목표로 5개의 전략 과제와 8개의 세부 이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세수 정대를 통한 자조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9월 30일 현재 지방세 1244억 7,800만 원, 세외 수입 471억 300만 원, 합계 1715억 8,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0%를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자조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징수 목표액 달성에 집중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3페이지 납세자 존중의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9월 30일 현재
조사 대상 50개 업체 중 45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14억 7,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50개 업체를 조사 대상 법인으로 징수 목표액을 5억 5천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정기 세무조사를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여 기업 진화적인 세무조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세수입 체계적 관리로 세수 증대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세외 수입 징수 실적은 9월 30일 현재 471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 추진 계획으로 정기 및 수시 부과 시 정확한 대장 관리 및 채권 확보로 누락 세원을 제로화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각 부서에서 실시간 체납 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과태료 경감 기간 내에 납부를 집중 홍보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3년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 실적으로 9월 30일 현재 현년도 지방세는 1,341억 800만 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2.5%인 1,241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연도 지방세는 2월 체납액 39억 7,400만 원 중 18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관연도 세 수입은 2월 체납액 85억 1,100만 원 중 8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2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2024년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입니다.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을 상하반기에 2회 운영하고 장기 고질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수시 공매 추진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여 사업 제한, 징수 불가능한 조세 채권의 정리 보류 등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체제 전환 실시에 따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세무민원실에 합동도움 창구를 운영하였으며 같은 기간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12,666건 12억 4,400만 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내년 5월 중 세무과 내에 합동도움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체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9월 30일 기준 13만 8,773건에 209억 9,100만 원을 부과하여 91%인 190억 1,100만 원을 재산세를 징수하였고 27,360호의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개별주택의 정확한 가격 산정 및 재산세 대장 관리로 재산세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및 기금사업 시행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되는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되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2023년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목표액은 3억 원이며 9월 30일 기준 모금액은 2025명에 2억 7,089만 3천 원입니다.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인식도 제고와 기부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을 통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며 기부자의 공감과 주민복리 증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금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신규 사업인 실시간 무선 연계 번호판 영치 시스템 도입입니다.
실시간 확인용 무선 연계 번호판 영치 시스템인 무선 장비 및 중계 서버를 도입하여 번호판 영치 시 현장에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사실과 납부 현황 확인이 가능한 연계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할 때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자료를 노트북에 담아 번호판 영치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납부 자료의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민원이 가끔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실시간 무선 연계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한 번호판 영치 활동이 되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69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일부를 지자체에 할애한다는 그런 성격의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계 인구를 형성을 하고 또 확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 인구 형성 부분에서는 저희들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신 분들 대상으로 계속 감사장도 보내고 또 각종 행사를 하면 행사 안내장도 보내고 그렇게 연속성으로 지속하도록 저희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공감을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 금액 대비 지금 모금률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92.5%, 10월 31일 기준이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월별 모금 현황을 보니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셨던 4월을 기준으로 높은 것이 보이고 또 8월 달에 홍보를 하실 때는 모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다른 월을 보면은 좀 주춤한 게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연말 정산 시기고 또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피크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말 시기에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현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홍보는 계속 행사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되면은 그 연말 정산 관련해서 더 많이 또 고향사랑 기부금이 많이 모금될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홍보는 도와 합동으로도 하기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홍보는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와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농협끼리 이렇게 교류 사업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자료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는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제가 조금 이제 염려를 하는 것이 이렇게 농협끼리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사실상 할당을 하다시피 해서 서로 인근에 있는 지자체끼리 교류를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는 지역끼리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인근 도시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우리가 관계 인구를 형성하고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넓은 대도시에 집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근 도시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면서 본 사업의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뭐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 내와 부산시에 저희들 직접 가서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 홍보 영상을 수수역 거기 전광판에 12월까지 지금 홍보 의뢰를 해놨고 다른 지역에서도 재단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목표액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상향을 하실 고려를 하실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목표액을 10% 상향해가 3억 3천만 원으로 저희들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시는 게 정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의원은 저희에 다시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지금 뭐 3억의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뭐 충분히 뭐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 올 1년을 평가하셔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답례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례품을 43종의 답례품이 되어 있는데 한 해를 평가하셔가지고 상위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하위 몇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답례품을 발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답례품들을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이트에 이게 그 답례품을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기부를 하더라도 내가 기부를 했지만 답례품에 대한 또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년을 또 마무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답례품에 대한 새로운 발굴 또 잘 되는 거는 또 그대로 가시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 사업에는 또 새로운 답례품은 발굴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는 현재 답례품이 43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도 계속 추가로 발굴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또 몇 개 발굴해놓은 것도 있고 추가로 내년에는 더 발굴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정의정 의원님 그 질의에 덧붙여서 같은 내용이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향사랑 이음이라고 이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절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답례품을 받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품절이 되니까 어차피 밀양시에서 이거는 내가 못 받는다. 다른 지자체를 들어가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좋지 않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없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품절로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고향사랑 이음에 품절되어 있는 것은 딸기 같은 경우 그 계절 상품들은 품절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과도 그렇고 그 계절 내년에 또 다시 돌아오면 딸기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절로 해놓은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항목이 덜 된 거를 이제 없애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집중되는 게 이제 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사과, 뭐 이런 양갱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중 안 되는 것들도 본인들이 또 가끔 몇 개씩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없애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예, 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관님 수고 많습니다. 서기혁 의원입니다. 62페이지 보면은 세수성들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지난해 목표액을 2140억 정도를 세울 때 이 세입의 목표액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거에 세웠는데 부과액을 보면은 1960억 정도 약 200억 가까이가 적거든요. 이 적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 격감이라고 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취득세 등록세 받는 게 도세지에 도세를 받으면은 우리 지방에서 받는 비율이 있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배분액이 한 30% 됩니다. 그러면은 등취득세 한 30% 정도는 지방에서 받아오려는 게 네네. 네, 교부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우리 밀양에는 부동산 거래 중에서 농지 거래가 많은데 농지 거래를 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농지증을 받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조금의 물론 원칙대로 하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진입 부분, 도로로 일부 사용하는 부분에 포장을 해놨다든지 아니면은 그 농막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앞에 자갈을 조금 깔았다든지 미미한 부분까지도 전부 철거 명령이 떨어지고 그렇게 안 하면 농지증 발급을 안 해주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제약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고 결국은 그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농지를 가진 현지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농지 거래가 됨으로써 그 돈으로 뭐 자녀 전세방도 하나 얻고 결혼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탁하고 싶은 게 농지증 발급할 때 이런 미미한 부분들은 막 각서를 하나 받는다든지 하고 넘어가고 조금 편리하게 농지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스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그게 가능한지 의견을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됐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개발한 공단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단을 분양을 했을 경우 그 계약하고 나면은 공단 부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공사를 하는 계약으로 하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감면되죠. 네. 네, 감면됩니다. 지금 감면해준 금액이 전체 감면 금액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하남의 양동의 농공단지가 5년 이내에 공단이 조성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 재산세에 대해서 추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1억 정도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치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감면을 해준 업체가 몇 군데고 금액이 얼마인데 5년 이내에 공장을 아직 준공을 하지 못해서 환수 조치한 사례는 몇 건에 얼마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추징한 사례는 하남 양동 산업단지에 전체 27개 업체 중에서 13개 업체는 납부를 했고 13개 업체는 징수회의를 했습니다. 한 개 업체는 지금 세납 상태입니다. 이거는 공매가 돼가지고 압류가 돼가지고 부분에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체납 상태, 그 상태입니다. 하남 양동 말고는 딴 데는 없습니까? 현재 추진 대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죠? 예. 예, 의원 여러분, 원하는 의사진은 중시에서 오후 2시까지 조직하자 하는데 이인원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